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 둘째 며느리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은 어떠신가요? 혹시 저희 시댁처럼 장남이 항상 우선이신가요? 저희 시댁은 말 그대로 뭐든지 장남이 우선인 집이에요. 그 지긋지긋한 상황에서 얼마 전 한 사건 때문에 싹 사라지게 됐는데 저희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결혼할 때 남편은 자신이 차남이기 때문에 저에게 시집살이 이런 걸로 크게 부담은 없을 거라고 자신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정말이었는데 시댁에서는 남편을 잘 챙기진 않았거든요. 항상 무슨 일이든지 장남인 아주버님 얘기가 우선이었고 거의 대부분의 결정도 장남이 결정하는 걸 따르기도 했어요. 문제는 저에게 별로 관심이 없을 거라는 말과는 다르게 시모는 형님과 절 자주 비교하셨고 항상 형님을 위해줘야 한다며 저에게만 말을 했었죠. 네 형님이 시집 올 때 얼마나 예뻤는지 아니? 결혼식에서 너무 예뻐가지고 사람들이 다 어떻게 저런 예쁜 며느리 얻었냐면서 칭찬했다니까. 거기다가 애가 얼마나 싹싹하고 자랐는지 동네방네 큰며느리감 제대로 들어왔다고 한다니까. 거기다가 큰애가 예의도 있어가지고 시집 올 때 얼마나 잘하고 왔니? 너는 그런 형님 만난 거 축복인 줄 알아. 우리 큰아들이 잘하니까 며느리도 잘하는 거지. 부창부수 알지? 에이 어머님, 저도 시집 올 때 잘해왔잖아요. 저도 칭찬해 주세요. 형님 잘하시는 건 알지만 저도 잘하고 있는데 항상 형님만 칭찬해 주시고 저 너무 서운해지려고 그래요. 저희 남편도 어머님 아버님한테 잘하잖아요. 저번에 남편이 얼마나 서운해했는데요. 저번에 어머님 아프시다고 해서 엄청 좋은 영양제 보내드렸는데 그것도 아주버님한테 칭찬했다면서요. 그게 다 형이 잘하니까 그런 거지. 걔가 형이 잘못하면 그런 생각을 했겠니? 다 우리 큰아들 덕분에 그런 거야. 아직 너희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일이든 큰형부터 잘 돼야 아래 동생들이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형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모셔야지. 너희 그렇게 서운하게 생각하면 안 돼. 나중에 형이 알아서 동생들 챙기지 않겠니? 항상 큰아들을 제일 우선으로 챙겨야 한다고 강조하시기도 했고 남편도 가족들을 살뜰하게 챙기기도 했지만 정작 아주버님이나 형님은 가족들한테 크게 관심은 없었어요. 항상 자기들 일이 우선이었고 급할 때면 가족을 찾았지 연락 한 통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부모는 항상 큰아들 내의 바라기였죠. 형님네는 저희보다 2년 먼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딱히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남편도 아주버님이나 형님이 아이에 대한 생각이 없다고 해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임신을 하게 됐는데 입덧으로 힘든 저에게 찾아와 시모는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안 그래도 입덧이 좀 심해서 전화 드린다고 하고 못 드렸는데 입덧이 많이 심하더라고요. 오늘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누워만 있었어요. 같이 나가서 식사라도 대접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좀 이따가 남편 온다고 하니 오늘은 남편이랑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같이 드세요. 밥은 됐고, 너 어떻게 벌써 임신을 한 거니? 그래도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니들이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임신을 해? 나는 너 임신했다는 소식 듣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달려왔어. 임신을 해도 왜 지금 한 거야? 에휴, 정말 내가 답답해서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니? 항상 첫째, 네 아주버님을 우선시 해야 한다고 했잖아.
네? 아니, 그게 무슨... 아주버님한테 아직 말을 못해서 그러신 거예요? 저희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안정기가 아니라서요. 나중에 안정기 되면 그때 말하려고요.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가족들 다 모이는 날 저희는 못 갈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입덧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디 가는 게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떻게 형님이 임신을 안 했는데 니들 먼저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하냐고. 아무리 그래도 순서가 있지. 이러면 순서가 틀린 거잖아. 원래 형이 먼저 결혼하고 임신해서 출산을 해야 아이를 갖는 거지. 이렇게 덜컥 임신해버리면 어떡해? 내가 세상 둘째가 먼저 애 낳다는 건 처음 들었네. 너희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이런 건 형님이랑 상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임신을 왜 형님이랑 상의를 해요?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건 아니죠. 저희가 어린 나이도 아니고, 그리고 형님네도 아직 아이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형님네 아이를 안 낳으면 저희도 낳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임신은 다른 사람이랑 상의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랑 상의해서 결정을 해야죠.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니들한테 그냥 부담 갖지 말라고 어른으로서 그렇게 말한 거지. 아무리 그래도 순서라는 게 있는 거야. 일단 형님한테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순서 못 지켜서 미안하다고 해. 얼토당토하지 않는 얘기를 꺼내는 시모를 보면서 전 한참이나 멍해질 수밖에 없었고 임신에도 순서가 있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죠. 나중에 남편이 듣고선 저보다 더 어이가 없다며 자신이 직접 해결하겠다고 나섰어요. 시부모는 원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그렇구나 생각을 할 수 있었지만 아주버님과 형님 태도가 저를 더 황당하게 만들었죠. 형님네는 그동안 아이 생각이 없다고 했었는데 제 임신 소식을 듣고서는 갑자기 난임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여러 번 시도 끝에 바로 임신을 했고 형님이 임신을 하니 시모는 동네방네 자랑을 하면서 다닌 듯 했어요. 그 정도는 서운하지 않았는데 제일 서운했던 건 바로 시댁에 가서 먹는 음식이었죠. 그네야, 입덧은 좀 어떠니? 임신하면 먹고 싶은 거 많이 먹어야 해. 우리 장손 품은 귀한 몸이니 무리하지 말고, 알았지? 네가 좋아하는 음식 잔뜩 차렸으니까 오늘 배부르고 든든하게 먹고 나중에 갈 때 싸줄 테니 다 가지고 가서 먹어. 아이고, 어떻게 그 장한 일을 해냈니? 나중에 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고, 알았지? 어머님, 감사해요. 어머님이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니까 제가 입덧이 심하지 않은가 봐요. 저도 입덧 때문에 고생할 줄 알았는데 역시 백속 아가가 착해서 그런지 입덧도 심하지 않네요. 동서는 이렇게 못 먹어서 어떡해? 임신했는데 어쩜 살이 더 쏙 빠진 것 같아. 우리 조카는 별로 착하지 않은가 보다. 엄마 이렇게 고생시키고 말이야. 그러게 말이다. 쟤는 어떻게 임신하고서는 살이 더 빠지냐? 하여튼 간에 역시 우리 큰며느리는 다르긴 다르구나. 우리 장손이 뱃속에서부터 장손 노릇을 하는 거야. 그나저나 아직 성별이 확정되는 건 아닌 거니? 보니까 성별 알 수 있는 시기가 있다고 하던데. 뭐 어차피 배를 보니 딱 봐도 아들이야. 동네 사람들도 큰애 보더니만 다들 아들 임신한 것 같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아마 다음 달에는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어머님 말처럼 아들일 것 같아요. 태몽도 그렇고. 아들이면 진짜 너무 좋죠.
그나저나 동서는 입덧도 심하고 배도 그렇고 딸인가 봐. 그치? 내가 그런 건 잘 본다니까? 동서는 하나 더 낳아야 되겠다. 어머님, 근데 오늘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음식만 차려주셨네요. 어머님 덕분에 뱃속 아가도 너무 행복하대요. 그나저나 동서는 별로 안 좋아하는 음식이네? 이참에 이런 것도 좀 먹어봐. 싫어한다고 안 먹으면 그거 아이가 배운다? 형님과 시어머니는 둘이서 쿵짝이 잘 맞았고, 저도 임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모는 형님과 아주버님이 좋아하는 음식만 잔뜩 차렸답니다. 한 번은 남편이 보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잘 챙겨달라고 한 적도 있었는데, 다 큰 어른이 음식을 까탈스럽게 고르면 안 된다면서 오히려 저를 탓하셔서 서운한 마음도 점점 더 커졌죠. 형님은 임신을 하고선 입덧 한 번이 없었는데, 반면 저는 임신 중반이 넘어갈 때까지 입덧이 쭉 있었어요. 시댁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다 같이 만나 밥을 먹기로 했었는데, 그럴 때도 저는 그냥 참석을 할 때가 많았어요. 그렇지만 너무 몸이 힘들어 가지 못할 때에는 미리 말씀을 드리곤 했었는데, 그럴 때도 항상 저의 몸보다는 다른 사람들 신경을 쓰는 게 심오셨어요. 입덧이 그렇게 심하니? 그래도 가족들 다 같이 모이는 날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참석을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네가 안 와서 오늘 네 형님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알아? 며느리라고 둘밖에 없는데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지. 컨디션 안 좋다고 그냥 빠져버리면 어떻게 하니? 얼른 전화해서 형님한테 고생했다, 감사하다 인사드리고 그러렴. 저도 웬만하면 가고 싶었는데 몸 상태가 정말 심각하게 안 좋았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오늘 식당에서 외식했다고 하던데 형님이 뭐 준비하셨어요? 남편 말로는 오늘 그냥 편하게 밖에서 밥 먹고 헤어졌다면서 말하던데 어디 형님이 몸이 많이 안 좋으신데 오신 거예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며느리가 둘인데 첫째 며느리만 오니까 그런 거지. 얼마나 신경을 썼겠니? 그리고 너 입덧 심한 거 알겠으니까 이제는 너무 티내면서 입덧하지 말어. 그냥 감기 걸렸다든지 일 있다고 하고 안 올 수도 있는 거 아니니? 입덧 때문에 힘들어서 못 온다고 하면 그네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 어떻게 형님도 잘 견뎌내고 있는데 아래 것이 더 유난이야. 하여튼간 별나다 별나. 무엇이든지 대부분 형님 위주로 돌아가고 형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모든 덕이 그쪽으로 향했는데 가장 서운했을 때라면 바로 성별이 나온 날이었어요. 저는 형님보다 일찍 임신을 해 먼저 알게 되었는데 딸을 임신하고 있었죠. 형님이 성별을 알게 되던 날 갑작스럽게 시댁에서 저녁을 같이 먹자면서 다 초대를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형님이 아들을 임신해 축하를 하는 자리였어요. 아이고, 우리 장한 큰며느리. 역시 집안대를 이을 수 있게 아들까지 품고 있고 내가 정말 며느리 하나는 잘 뒀다니까. 그네야, 오늘 많이 먹거라. 네가 잘 먹고 건강해야 뱃속 우리 장손도 건강하지. 너 좋아하는 음식 잔뜩 했어. 우리 장손 이름 뭘로 지어야 하나? 고민 좀 해봐야 되겠다. 아무래도 엄마 아빠 닮아서 애가 똘똘하고 야무질 것 같은데. 역시 우리 장남이 한 번에 아들을 갖고 장하구나 장해. 첫째는 뭐니 뭐니 해도 아들이어야지. 병원에서 뭐라고 하니? 잘 자라고 있다고 하지? 벌써부터 언제 태어날지 너무 기대가 되는구나. 아들 닮으면 뭐든 잘할 텐데 말이야. 옛날이었음 동네 잔칫감인데.
어머니, 아버지,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성별 나왔을 땐 별다른 말 안 하더니만 무슨 잔치까지. 그리고 저번에는 사촌 출산했을 땐 딸이고 아들이고 건강하게 낳기만 하면 된다고 해놓고서는 무슨 아들 타령이에요. 듣다 보니 내가 너무 서운해지려고 하네. 그리고 매번 이런 식으로 형수님 좋아하는 음식만 차릴 거예요? 이럴 거면 그냥 우리 모임에는 안 올게요. 다 따로 만나요. 이것 봐라. 그네는 그래도 가족 모임이라고 어떻게든 챙기려고 꼬박꼬박 나오는데 둘째는 보이냐? 어떻게든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빠지려고 하는 거 막내는 막내야. 아직도 아기야, 아기. 무슨 이 형수님만 챙기고 네 와이프는 안 챙긴다는 거니? 우리가 얼마나 신경 써주고 있는데 별소리를 다 하네. 됐어. 오기 싫으면 오지 마. 아무리 남편이 나서서 서운함을 표현해 보아도 시부모님은 신경도 쓰지 않았고 단지 어린아들이 철없이 하는 투정이라 생각하셨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좀 강하게 말을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정말로 시댁에 앞으로 발길을 끊겠다고 말했던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또 철없이 하는 말이라 생각하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시부모도 진짜로 시간이 지나도 시댁에 가지 않자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나중에는 본인들 잘못이라면서 사과하셨는데 분위기가 좀 풀리고 나니 또 그때 일을 제 탓으로 돌리셨어요. 저번에 네 남편이 나한테 이제 집에 안 오겠다 어쩌겠다 했을 때 얼마나 내가 당황스러웠는지 아니? 역시 얘는 막내띠를 절대 못 벗는구나 싶었어. 어떻게 자기 안 챙겨줬다고 삐질 수가 있니? 그래도 우리니까 이렇게 받아주는 거지. 언제쯤 철이 들 건지 몰라. 에휴. 혹시 네가 옆에서 입김 불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 하도 이상해져서 말이야. 제가요? 남편이 그럴 사람도 아니고 애초에 남편도 서운하다고 어머님한테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저번에도 자꾸 차별하지 말라고도 했었고요. 그래서 아마 서운하니 그런 건데 제가 시댁에 가지 말라고 말한다고 들을 사람도 아니잖아요. 에휴,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너무 서운해요. 그때는 형님만 챙겨서 미안하다고 하시고서는 아니 뭐 우리가 첫째를 좀 위해주긴 하지만 남들이랑 뭐 다를 게 있겠어? 단지 첫째고 더 하는 일도 많고 수고로운 일도 많으니까 챙기는 거지. 아직 니들이 어려서 잘 모르는 거야. 나이 들어봐. 원래 나이 순서대로 챙기게 되어 있어. 아유, 난 우리 작은 아들이 애교 많은 막내라고는 생각했지만 안 그러던 아들이 자꾸 그러니까 말하는 거지 뭐. 큰애야 원래 우직하고 생각이 깊었긴 했다만 어쨌든 작은 애가 엄마밖에 모르는 효자였는데 갑자기 불평불만만 쏟아놓으니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더 있니? 아들도 원망스럽지만 그 모든 원인은 저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고 그래도 한번 상황이 있어서 그런지 많이 조심하시는 듯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점점 더 차별이 심해지기 시작했답니다. 제가 먼저 딸을 출산하게 되었는데 시모는 오지도 않으셨어요. 절 배려하시느라 오시지 않으시는 건가 싶어서 집으로 간 후에 전화를 드렸던 적이 있었답니다. 어머님, 저 집에 왔어요. 어머님 그래도 손녀 보고 싶으실 텐데 전화도 없으시고 집에 오신다는 말씀도 없으셔서요. 혹시 제가 불편할까봐 한 번도 오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편하게 오시고 손녀도 보세요. 남편한테도 말은 했는데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있으라고 했는데 그래도 편하게 오시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아이 잘 태어난 거 알았으니 뭐 굳이 갈 필요가 뭐가 있어? 그래, 몸은 괜찮니? 어쨌든 아이 낳느라 수고했네. 안 그래도 내가 너 맛있는 거라도 먹으라고 아들한테 돈 보내놓았어. 그래도 넌 수월하지. 딸이니까 뼈대도 작고 그럴 거 아니야. 나는 우리 큰애가 아이 낳다가 힘들면 어쩌나 걱정이야. 나도 아들 둘을 낳아봤잖니? 이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아, 형님은 이제 산 딸 얼마 안 남았죠? 저번에 제왕수술 생각하고 계시다고 해서 좀 일찍 낳으실 수도 있겠다 싶긴 했는데. 근데 형님은 왜 제왕수술 하신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출산할 때 물어보니까 웬만하면 자연 출산을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왕수술은 무슨? 그냥 낳을 거야. 한번 지나가는 말로 한 거 가지고 그렇게 꼭 확인을 해야 되겠니? 너는 옛날에 태어났으면 소방 맞았어. 시댁에서 딸 낳고 그렇게 편히 쉬고 있으면 얼마나 구박받는데. 넌 참 좋은 시절에도 태어났다. 하여튼간 몸 잘 챙기고 이번에 출산했으니까 다음에 가족들 모일 때 꼭 와야 한다. 그때 큰애 출산하기 전에 맛있는 것 좀 먹고 그러자. 말은 이렇게 하시지만 그래도 용돈을 챙겨주셨다고 하니 속은 그러지 않으신가 했는데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5만 원만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뒤 형님이 출산을 하셨고 그때 산후조리 비용도 시댁에서 다 줬고 아이한테 필요한 물건들은 다 새 걸로 하나부터 열까지 사주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에게 차별을 했을 때보다 아이에게 차별했을 때 더 서운하더라고요. 그나마 남편이 딸을 엄청 아껴서 좋은 물건을 알아서 사줬고 되도록 시댁의 아이와 같이 가진 않았지만 갈 때도 갔다 오고 나서도 혹시나 아이가 상처받지 않을까 남편과 저도 조심스럽기도 했어요. 시모는 아이가 자라면서도 한 번을 저희 집에 온 적은 없었는데 손녀가 보고 싶다고 하거나 맡기라는 말도 하지 않으셨고 부탁을 드려도 아이는 엄마가 봐야 한다며 거절하셨죠. 그런 시모가 어느 날은 뜬금없이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어머, 어머님, 어떻게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어머님 갑자기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오시질 않으시다가 오늘은 어쩐 일로 여기 주변에 볼 일 있으셔서 오신 거예요? 미리 말이라도 해주셨으면 약속 늦추기라도 했을 텐데 오늘 아이랑 같이 어딜 좀 가봐야 해서요. 한 30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어쩌죠? 뭐 난 상관없으니까 네 볼일 봐. 아휴, 니들은 물건이 왜 이렇게 많니? 이거 사주면 네 딸이 잘 가지고 놀긴 하니? 아직 어려서 뭘 모를 것 같은데. 잘 쓰긴 하는 거야? 보니까 새 거 같은데 손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잘 안 쓰는 거면 내가 좀 가져갈게. 이런 거 필요도 없는 물건 집에 그냥 두면 복 나가. 바로바로 치워줘야지. 이렇게 두면 안 돼. 네? 이거 아이가 잘 가지고 노는 거예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갑자기 오셔서는 뭐 필요한 거 있으신 거예요? 말씀을 하시면 제가 찾아볼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다 애가 놀면서 쓰고 있는 물건이라서 가지고 가시기에는 좀 그러실 것 같은데. 에이, 이런 거 물건 많이 가지고 어떻게 하니? 한두 개만 사주면 되지. 일단 이거랑 이거는 내가 가지고 갈게. 우리 장손이 좀 컸다고 집에서 너무 심심해하는 거 있지? 그네가 오늘 일 있다고 해서 애를 맡겨두고 갔는데 집에 뭐가 있어야 말이지. 물어보니까 니들 딸한테 엄청 사주고 그런다며.
좋은 건 나눠 써야지. 여자애들은 솔직히 이런 거 별로 필요 없어. 시모는 갑자기 집에 찾아와서는 장손줄 물건 없나 보고 가지고 가버렸고, 갑작스런 상황이라 놀라기도 했지만 당장 30분 뒤에 약속을 가야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시모는 할머니라며 반가워하는 딸을 뒤로하고 물건만 이리저리 살피느라 바빴어요. 딸이 뒤에서 빤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에만 집중하는 시모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이 사건 이후로 저희는 시댁에 가는 발걸음을 줄였고, 명절이나 큰 행사 빼고는 대부분 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댁에 가는 걸 아예 멈추진 못했죠. 남편도 저도 그때는 원래 첫째만 좋아하셨으니 영까지 끊을 일일까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시댁에서 밥을 먹고 치울 때 일이 생겼어요. 준이, 할머니 봐봐. 이렇게 해서 닦는 거야. 알았지? 이제 걸음마 하고 다니니까 앞으로는 상 네가 닦는 거다. 알았니? 그리고 밥 먹기 전에 수저 숟가락은 네가 가져다 놔야 하는 거고, 나중에 다 네가 해야 할 일이니까 엄마 하는 거 잘 보고 따라해. 알았지? 어쩔 수 없이 네가 딸로 태어났으니까 해야 하는 일이니 어쩌겠니?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딸한테 왜 행주를 지어주세요? 그거 저 주세요. 아직 딸 어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한테 벌써부터 그런 걸 하라고 가르치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딸한테만 말하지 마시고 저기 어머님 손주한테도 말하셔야지. 나중에 애들 이거 제대로 알면 서운해해요. 저희처럼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않는다고요. 딸이랑 아들이랑 같니? 원래 다른 걸 뭐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장손한테는 이런 일 맡길 일이 없는데 왜 말을 해? 어차피 주은이 있으니까 나중엔 주은이가 다 해야 할 일이고, 지금부터 교육해두면 나중에는 더 편하지 않겠어? 대환이는 저기 저 방에 들어가서 아빠랑 텔레비전 보고 있어. 이런 건 남자가 하는 거 아니야. 알았지? 어머니, 이렇게 알려주면 애들은 이게 당연한 줄 알아요. 나중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형처럼 저렇게 누워서 차려진 밥상에 밥 먹을 때나 일어나고 저렇게 된다고요.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애 버릇 나빠지게 하는 거 모르세요? 지금부터라도 좀 자제하세요. 아예 그렇게 하시기 어려우면 대놓고 주은이랑 태환이 차별이라도 하지 마시던지. 아이고, 내가 무슨 차별을 했다고? 그러면 달고 나오지 그랬냐? 진작에 달고 나왔으면 내가 이렇게 시키겠어? 뭐 장손만한 손주 없다고 하지만. 그리고 장손이 나중에 커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네 형도 그냥 누워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큰일 생기면 다 형이 정리하고 주관해야 하는데 너는 무슨 그런 것도 모르니? 남편이 아무리 말을 해봤자 시부모기에는 들어가지도 않았고, 차라리 우리가 발길을 줄이는 게 나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해가 갈수록 두 손주들 태도는 점점 달라졌는데, 딸은 머리가 좋아서 6살이 되기 전부터 한글을 떼기 시작했고, 영어 알파벳은 진작에 뗀 상태였어요. 그런데 조카는 5살이 되도록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시모는 형님 아들이 저러는 게 바로 제 딸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아유, 저렇게 딸이 집안에서 잘난 척 하니까 아들이 길을 펼 수나 있나. 너는 애를 데리고 올 거면 좀 교육을 시켜서 데리고 와야 하는 거 아니니?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앞에서 잘난 척 해버리면 다른 애가 얼마나 기죽고 그러겠어. 에휴, 여자가 길을 펴면 안 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지. 우리 태환이가 말이 트일 때가 됐는데도 이게 이러는 이유가 있다니까.
저희가 보면 뭐 얼마나 본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희 한 달에 한 번도 안 보잖아요. 그런데 저희 딸이 말 잘한다고 태연이가 그래서 못하는 거라고 말하시는 건 아니죠. 저번에 형님한테 검사 받아보라고 아는 기관 추천도 드렸는데 거긴 안 가보셨대요? 오늘은 형님도 안 오시고 뭐 문제가 있어서 가보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말이 빨리 트이면 좋잖아요. 우리 장손이 뭐 무슨 문제라도 있다는 거야? 너 말을 너무 막 하는 거 아니니? 안 그래도 내가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말을 늦게 하는 애도 있다고 하더라. 그리고 그렇게 늦게 할수록 머리도 똑똑하고 더 좋은 거야. 쟤는 머릿속으로는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환경이 그래서 그런 거지.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봐도 애가 기가 한 번 죽으면 이게 아무리 자주 안 본다고 해도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겠어? 다행히 시조카는 5살이 끝나갈 무렵에 말이 트였지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말괄량이었고 시댁에 가끔씩 가게 되면 시조카는 시댁 집안 곳곳을 뛰어다니면서 사고를 쳤는데 시부모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볼 뿐이었어요. 처음에는 시댁에 맡기고 좋아하던 아주버님과 형님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불평불만이 있는 듯 보였고 그러다가 7살 어린이날에 사건이 터졌어요. 어린이날이라면서 선물을 주겠다고 다 모이게 했던 시부모는 저희 딸에게는 주방놀이를 선물해 주셨는데 7살 평생 처음 받는 선물이라 딸이 너무나 좋아했고 저도 많이 놀랬죠. 그런데 시조카에게는 갑자기 돈이 든 봉투를 수여하더라고요. 우리 조은이는 이제 7살이 되었으니 슬슬 집안일도 해보고 그래야 하지 않겠니? 딸은 다른 건 몰라도 집안일만 잘하면 돼. 여자는 똑똑할 필요는 하나도 없어. 집안일만 잘하면 예쁨 받으면서 살 수 있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선물해 준 거야. 집에서 연습 많이 하라고. 알았지? 그리고 우리 태환이 하나밖에 없는 장손. 저번에 엄마가 말한 영어 유치원 내가 보태줄 테니까 다음부터 잘 다니렴. 아무리 그래도 아직 아이한테 집안일만 잘하면 된다니요. 어머님, 그런 의도로 이거 사주신 거면 저희 안 받을래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동안 그래도 아이 생각해서 할머니 할아버지와도 잘 지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온 거였는데 저희 진짜 안 되겠네요. 너무하세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건 장손이 먼저 잘 돼야지 집안이 사는 거야. 우리 장손은 앞으로 대대로 클 아이니까 내가 이 정도 투자를 하는 거지. 니들도 그렇지 않니? 우리 몰래 아이한테 이것저것 좋은 걸로 사주고 솔직히 큰애가 잘 돼야 모든 집안이 화목하고 좋은 거지. 니들만 잘 되면 그게 가족이니? 니 딸이야 니가 알아서 교육을 시키든지 말든지 하고 일단은 우리는 장손한테 투자를 좀 하려고. 장손은 나 닮아 성공보증 수표잖니. 장손 타령만 하는 시부모를 보면서 할 말을 잃었다는 게 이런 거구나 느꼈어요. 그러던 중 딸이 시모의 말을 듣고선 그래서 할머니 이름도 보증인이야? 라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사색이 되었던 건 다름 아닌 아주버님과 형님이셨는데 아주버님 얼굴이 심각해지더니만 갑자기 시부모님 방으로 들어가 옷장부터 정신없이 싹 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아주버님은 갑자기 화를 내며 수많은 서류 뭉텅이를 바닥에 던지기 시작했죠. 엄마 혹시 또 땅 가지고 장난쳤어? 아, 그거 나 준다며. 내가 말했잖아. 지금 사업 안 돼서 망하게 생겼다고. 엄마가 해결해 준다고 했잖아. 이제 어쩔 거야?
땅 문서 어디 갔어? 혹시 그것도 다 팔아먹었어? 이건 또 뭐야? 여기저기 또 보증 서준 거야? 이런 거 제발 하지 말라고 내가 얼마나 말해? 아니, 그게 아니라 보증 선 건 그냥 이름만 빌려준 거야. 걔가 사업을 좀 크게 하는데 아무래도 사업 사이즈가 있으니까 보증인이 필요하더라고. 엄마가 뭐가 있겠니? 땅이랑 이런 건 가지고 보증을 서준 것뿐이고 이번에 투자금 받으면 바로 갚는다고 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나도 저번에 당하고 이제는 절대로 당하지 않는다니까. 어머님, 이게 그거랑 뭐가 달라요? 아, 어머님 제발 사고만 치시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이 땅 주신다고 해서 이것저것 견적까지 싹 다 봤는데 진짜 어쩔 거야? 어머님 그래도 땅까지 넘어간 건 아니죠? 그냥 또 남아있는데 이건 별 문제가 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 그 땅에 사업 시작할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애초에 저희 주시기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장남이 가지고 가지 누가 가지고 가겠니? 이러지 말고 바로 나가서 다시 확인을 해보자. 내가 서류를 쓰긴 했는데 형식적인 거라고 했으니까 별 문제는 없을 거야. 니들이 너무 걱정이 많아가지고 내가 말을 꺼내질 못했어. 이것도 다 투자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알아서 잘 해결한다니까 그러네. 지금까지 니들 돈 잘 받아놓고선 이제 와서 이 난리니? 알고 보니 시모는 여기저기 땅이며 부동산이며 다 끌어다가 장순한테 많이도 해주셨더라고요. 재산도 많은 편은 아니었는데 그 와중에 보증인까지 서게 되면서 문제는 점점 심각해졌고 사건을 알고 나서 얼마 뒤부터 여기저기 난리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들어보니 처음에는 장남 장손을 챙기려고 부동산에 손을 대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감당이 안 되니 장남에게 문제를 오픈했고 원래 장남에게 물려준다고 했던 땅을 팔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시모는 정신 못 차리고 또 투자 사기에 당하면서 남아있는 땅도 가압류가 들어왔고 그제야 시모는 장남에게 연락을 했지만 장남은 시모를 외면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투자한 돈이 있는데도 왜 못 도와주냐고 하니 장남은 엄마가 좋아서 해준 거지 우리가 해달라 한 적 없다며 끊어버렸죠. 결국 시모는 저희에게 부탁을 하러 오시기도 했어요. 아이고, 이제 어쩌냐. 집도 모두 다 날아가게 생겼다. 우리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그래도 엄마가 좁은 방 한 칸에서 사는 건 원하지 않지? 니들이 조금만 도와주면 다음 수습은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왜요?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시는 장남한테 찾아가시지. 들어보니까 땅도 이미 주겠다고 하고 다른 땅 판 돈으로 장남이랑 장손만 챙겼다면서요. 그 많은 돈 받은 당사자들은 어쩌고 왜 저희한테 와서 해결해달라고 하세요? 잘난 형한테 가서 해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재산도 다 형한테 주시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큰일 해결하려고 장남이 있는다면서요. 아유, 그네가 내 연락을 안 받아서 그래. 네 형이 연락도 안 받고 책임 못 져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니? 이번에 해결 못하면 진짜 집에서 쫓겨날 수 있는데 네 형은 연락도 안 되고 급해서 그러니까 네가 좀 해결해줘. 저희도 해결 못 해드려요. 형은 밖이라도 한 게 있어서 모르겠지만 저흰 결혼부터 지금까지 다 저희 힘으로 살아온 거 아시잖아요. 저희 힘으로 모은 것보다 훨배로 받은 형한테 연락 다시 해보세요.
남편은 시부모가 자신 몰래 형에게만 집 한 채 넘는 돈을 지원해줬다는 사실을 알고선 크게 실망을 했어요. 돈이 부족한 건 아니었지만 결국 자신은 아무것도 챙겨주지 않는다는 걸 알고선 너무나 서운해했고, 더군다나 자신뿐만 아니라 딸에게도 태어났을 때 5만 원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는데 그간 시족하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줬다는 걸 알고선 이제는 더 이상 시댁에 가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시댁과 연을 끊었어요. 시부모는 우리 보고 천륜을 끊는 나쁜 애들이라며 저희만 탓했지만 정작 그렇게 지원받은 아주버님과 형님은 사건이 터진 이후로 발길도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재산을 날리고 나서 겨우 집만 건져낸 시부모님은 다시 일을 시작하신 것 같아요. 요즘 들어 다시 연락이 오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마음을 열 생각이 없어요. 주변에서는 그래도 천륜인데 이렇게 냉정하게 끊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말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많은 분들의 의견 부탁드려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앞으로 딸아이 행복을 위해 더 노력하려고요.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현실로 믿기지 않을 만큼 저에게도 기구한 사연이 있어 이렇게 용기를 내보아요. 전 30대 후반 여성이에요. 평범한 부모님 밑에서 엄격하게 자라왔어요. 남한테 피해는 끼치지 말자라고 생각하고 자라왔죠. 그렇게 열심히 제 인생을 살아가던 도중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전 그 사람의 사수였고 그 사람은 저의 바로 아래 동기였어요. 사수와 동기 사이로 친하게 지내다 사랑에 빠졌고 결혼을 약속했죠. 사이가 깊어지고 나이가 있는지라 하루라도 빨리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자고 하던 나날이었어요. 연애는 몇 번 해봤지만 이렇게 부모님까지 뵙는 거는 처음이어서 많이 긴장을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본인의 부모님 걱정은 말라며 신경 쓸 것도 없다며 절 안심시켜 주었지만 막상 뵙고 나니 어머님이 보통 분이 아니더라고요. 처음 보자마자 절 그렇게 썩 반기지 않는 눈치가 확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첫 만남에 불편해진 건 사실이었죠. 엇갈린 만남이었습니다. 우리 엄마 진짜 좋은 분이시오. 그러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 긴장 풀어. 당신이면 최고의 신부감이지 뭐. 그래도 어른들 뵙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 떨리긴 하네. 잘 보여야 할 텐데. 앞으로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안 그래? 엄마는 무조건 내 편을 지지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말고 얼른 들어가자. 엄마 아빠 기다리시겠다. 남편을 따라 들어간 한정식 집에서 처음 본 시부모님. 아버님은 참 인자하셨지만 어머님은 저를 보는 표정이 내내 못마땅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날고 긴다는 대학을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미 어머님은 무조건적으로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싫은 게 아니라 남편이 어느 누굴 데리고 왔어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할 기세더라고요. 저에게 이렇게 처음으로 적대적이게 하는 사람은 처음이어서 당황하기도 했고 좀 기분이 나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리 남자친구 엄마라고 하더라도요. 뭐 우리 아들한테 얘기는 들었어요. 나는 아직 결혼도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길래 놀랬지 뭐야? 아, 그러셨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둘 다 30대 중반들이니까 슬슬 결혼 얘기가 오간 건 맞아요. 마음이 잘 맞기도 했고요. 마음이 잘 맞긴? 그거야 맞춰나가면 되는 거고.
어쨌든 인사 온다고 하길래 나오긴 했는데 오늘은 간단한 인사만 하죠. 에이, 엄마.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신다. 역시 도도하시다니까. 정들면 세상 다정하실 분이, 안 그래요? 민망하게. 아니, 엄마도 시간을 좀 줘야 하지 않아? 갑자기 너 결혼한다고 해서 얼마나 놀랬는데 엄마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당황스러운 건 사실이지, 안 그래? 아가씨도 이해해줬으면 좋겠네. 뭐 아예 우리 아들이 여자친구 데려올 거라고 상상을 안 해서. 이 정도 나이면 결혼할 때가 됐지 뭘 그래요. 참 새삼스럽게 언짢은 거 아니지? 우리 집의 엄마가 워낙 직설적이라. 아, 네, 뭐 당황스럽긴 한데 어머님이 더 당황하신 것 같아서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전 다 아시는 줄 알았는데. 처음 본 시어머니의 말은 그냥 오늘은 간단한 인사자리라고 하며 딱히 절 며느리로 받아들일 생각은 아예 없어 보이시더라고요. 사람 면전에 대고 그것도 처음 본 자리에서 저리 말하니 기분이 언짢았지만 어른이라 처음엔 참았어요. 절대 남편보다 제가 꼴리거나 하는 위치는 아니었거든요. 그저 아들 사랑이 참 과해서 저러나 보다고 싶었죠. 그렇게 밥을 먹고 헤어지면서 남편에게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절대 안 된다며 말이죠. 본인도 이럴 줄 몰랐다며 절 설득하더라고요. 평생 엄마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본다고 말이죠. 그게 더 당황스러웠어요. 알고 보니 그럼 며느리한테만 두 얼굴인 건가 싶으면서 더 많은 생각이 오가더라고요. 저런 어머니를 가족으로 맞이하는 게 맞을까 하고요. 어머님은 아예 당신 결혼 생각 없어 보이던데? 이대로 진행하는 게 맞는 거야? 나 오늘 좀 당황했어. 무슨 내가 억지로 꾸역꾸역 시집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 당신이랑 어머님이랑 대화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아. 둘이 생각이 너무 다른 것 같아서. 미안해. 우리 엄마가 원래 안 그러시거든, 진짜. 근데 갑자기 왜 그러시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장가 간다고 하니까 심술이 났나? 동네에서도 알아주는 진짜 인자한 분이시오. 그러니까 마음 풀어. 오늘 일은 나였어도 기분 나빴을 거야. 미안해. 아니 뭐 당신이 미안하다고 할 건 아니고 그냥 좀 그렇네. 나도 처음으로 이렇게 면전에서 싫은 티를 받아봐서. 내가 집에 가서 잘 말씀드릴게. 그러니까 마음 변하면 안 돼. 알겠지? 난 당신이랑 결혼 꼭 하고 싶단 말이야. 당신의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머님의 의지도 중요할 것 같아. 아무리 당사자들이 중요하다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기분이 많이 안 좋은 저를 남편이 참 많이도 달래주더라고요. 하도 저의 기분을 맞춰주니 그래 처음이라 낯가리셔서 나에게 그렇게 퉁명스럽게 돼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것 또한 제 착각이었죠. 시어머니는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모습이 전혀 없으셨으니까요. 처음뿐만 아니라 저희가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마음에 안 들어 하셨거든요. 처음 본 그 인상이 맞았습니다. 어머님은 절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학벌도 좋고 나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님은 그냥 보자마자 바로 저렇게 하시니 더욱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였고요. 기어이 우리 애 설득해서 결혼 준비하니까 좋아? 참 어떻게 꼬셨길래 우리 아들이 그렇게 한 번에 넘어갔대?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꼬시긴요. 서로 마음이 맞았던 거죠. 아니 그런데 어머님은 지난번부터
저한테 무슨 억하심정 있으세요? 왜 자꾸 저만 보면 그렇게 불만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라도 있으신지. 아, 뭐 그래. 어차피 난 마음에 담아두는 성질은 못 돼서. 내가 점찍은 아가씨가 있거든. 근데 갑자기 웬 듣도 보도 못한 아가씨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한다고 하니 내가 마음이 어떻겠어? 안 그래? 이거 듣고도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거야? 그런 이유에서 그럼 처음 봤을 때부터 절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하셨던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아드님은 아세요? 아직 모르는데 이제 한번 말해보려고. 이왕이면 여러 여자 만나면서 재고 결혼하면 좋지, 안 그래? 뭐 엄마로서 당연히 드는 생각이니까 너무 그렇게 날 나쁘게만 보지 말아줬으면 해. 아마 자식 낳아보면 알 거야. 무조건 좋은 여자로 짝지어주고 싶으니까. 기가 막히네요. 애초에 그러셨으면 선을 보게 하셨어야지. 왜 그렇게 방치하셨어요? 어머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랄게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말은 참 어이가 없으면서도 할 말을 잃게 만들더라고요. 이미 점 찍어 놓은 여자가 있다면서 말이죠. 전 그냥 이 결혼은 포기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해도 고단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남편을 만나자고 했어요. 남편과 만난 후 남편과 결혼을 준비하는 건 오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편에게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본인이 그 여자와 안 만나고 싶다며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두 모자가 대화를 하는지가 참 궁금해지더라고요. 남편은 저랑 결혼해야 한다고 길길이 날뛰고 어머님은 다른 여자를 점찍어뒀다고 하시고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리고 답답했어요. 당신 엄마가 이미 점 찍어놓은 여자가 있다잖아. 나랑 무슨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나 진짜 기분 나빠. 그냥 헤어지자. 아니, 우리 엄마 그냥 혼자 하는 소리라니까. 너랑 내가 중요하지. 우리 엄마가 중요해? 내가 엄마 충분히 설득할 거고 그냥 엄마 욕심에 내가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봤으면 좋겠으니까 하는 소리 아니야. 아마 너 며느리로 들어오면 진짜 미안해 하실 뿐이야. 그러니까 헤어지자는 말은 하지 마, 어? 내가 어떻게든 엄마한테 얘기할 거야. 너 상처 안 받게 해줄게. 제발. 너네 엄마랑 얘기하고 와. 그리고 나한테 연락해.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어이없어 진짜. 어쨌든 알아서 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할게. 그러니까 넌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 엄마 절대 나 못 꺾으셔. 그러니까 나만 믿어. 못 꺾어? 아니 아주 잘만 꺾으시던데? 둘이 해결해. 괜히 중간에서 나 곤란하게 하지 말고. 나 이런 기분 최악이니까. 전 이 말만을 남기고 남편에게 헤어짐을 통보했고 남편은 제게 이별을 당하자마자 어머님을 어떻게 설득했는지 결혼 허락이 좋게 떨어졌다며 연락이 왔더라고요. 미안하다고 하면서 말이죠. 이 결혼을 강행하는 게 맞는 건가 싶으면서도 저 역시도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았기에 참 쉽게 이별할 수도 없었어요. 저렇게 세게 헤어지자고 했지만 남편이 붙잡아주니 내심 마음이 많이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다시 시작해보기로 했어요. 남편이 이렇게 붙잡아주기도 하고 자기 엄마를 저렇게까지 설득을 했다고 하니 마음이 많이 기울었어요. 그리고 다시 본 시어머니는 예전보다 많이 온화해지셨더라고요. 남편이 얼마나 설득을 했는지 저에게 적대심은 전혀 없어 보이셨죠. 그래서 이걸 믿고 다시 결혼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천천히 말이죠. 어쨌든 기분 언짢게 해서 미안하다. 내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다 풀고 한번 잘 지내보자. 네, 저도 그렇게 말씀드린 거 죄송했어요. 이왕 가족이 됐는데 잘 지내봐야죠. 그럼 잘 부탁드릴게요, 어머님. 그래, 이렇게 잘 지내면 얼마나 보기 좋아. 내가 다 보기가 좋다 아주. 고마워요 엄마. 그리고 자기야, 너무 고마워. 시어머니는 완전히 저를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온화해지셨긴 하더라고요. 뭔가 모르게 쎄한 구석은 있었지만요. 그리고 남편은 저희의 모습을 보니 안정감을 되찾는 듯 했어요. 저 역시도 변한 어머님의 모습을 보니 안정을 되찾았고요. 그렇게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던 거와는 다르게 별 말씀이 많이 없으셔서 저희끼리 척척 결혼을 준비해 나갔어요. 하지만 상견례 때 어머님은 저희 집한테 무리한 예단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다시금 분란을 만드셨죠. 이 계획으로 저희를 또 떼어낼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 이젠 분하더라고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자꾸 살살 사람을 건드는 것이 화가 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상견례장에서 그런 태도를 보이신다는 게 저희의 부모님께도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뿐인 딸 보내는 입장에서 사돈들도 갖출 건 갖추셔야 마음이 편하시겠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엄마, 무슨 이런 자리에서 보자마자 그런 얘기부터 하세요. 저랑 상의하고 얘기하셔야죠. 장모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을 안 쓰긴 무슨. 이런 건 바로바로 이런 자리에서 해결해야지. 안 그런가요? 그래야 또 뒷말 안 나오고 좋죠. 네, 그럼 안사돈이 원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놓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어쩔 수 있나요? 저도 차라리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그냥 말씀해 주시는 게 더 좋아요. 아, 그래요? 시원하시네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도 편하게 꺼내 보겠습니다. 이런 게 좋죠, 가식 없이. 안 그런가요? 어머님이 대놓고 예단을 요구하자 엄마도 기분이 많이 상했는지 대놓고 예단을 얼만큼 원하냐고 하시더라고요. 그야말로 상견례장이 아주 살벌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이때다 싶었는지 가방에서 가지고 온 종이를 대뜸 내밀더라고요. 아버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어머님께 이게 무슨 결례냐며 호통을 치셨죠. 하지만 어머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셨고요.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남편도 당황하긴 마찬가지였고 저 역시도 얼굴이 얼어붙었어요. 그저 조용한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아주 어이가 없게 말이죠. 그냥 제가 적어왔어요. 하나하나 나열하기도 그렇고 해서 여기 적은 목록대로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요? 사돈어른 처음 뵙는 자리에서 당신도 참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요, 원. 참나. 죄송합니다, 사돈. 이 많은 걸 다 준비해 달라는 거죠? 사돈, 제가 애들 결혼시키는 입장에서 이런 말씀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아이들 가지고 장사하시나요? 좀 기가 막히네요. 저도 딸 가진 부모로서 애들 잘 되길 바라니까 말씀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하시네요. 아니, 이게 뭐가 너무해요? 당연히 예단은 기본으로 해야 하는 거고 제가 원하는 게 이런 거라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나요? 전 뒤에서 그렇게 예단 운운하면서
앞에서 괜찮다고 하는 여자들 이해 안 갑니다. 사람이 앞뒤가 똑같아야죠. 안 그런가요? 아, 말씀 한번 잘하시네요. 이게 예단 때문인지 아니면 저희 딸이 성에 안 차서 그런 건지 참 알 길이 없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기분이 나쁘실 만도 하죠.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왜 그러는지 참 죄송해요, 사돈. 아버님과 엄마가 몰아치자 어머님은 민망했는지 헛기침만 하셨고 그날 상견례는 거의 망친 느낌으로 끝이 났죠. 그리고 집에 가는 내내 엄마는 그딴 게 무슨 시엄마냐며 욕을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화가 난 건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결혼하기로 한 거 엄마와 아빠는 정성껏 저의 혼수를 준비해 주셨어요. 정말 죄송할 따름이었죠. 이 부분에 있어서 남편도 정말 미안해 하더라고요. 남편이 저렇게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시어머니의 온전한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별 낯이 없네요. 죄송해요. 저희 엄마가 왜 그러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항상 제 결정에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는데 결혼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참 저와 뜻이 안 맞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정말. 그래도 저를 봐서라도 좋게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정말 윤진이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요. 제가 더 잘할게요, 어머님, 아버님. 우리도 김서방만 보면 다 마음에 들지. 근데 어쩜 그렇게 어머님이 욕심이 많으셔? 아휴, 하긴 자네한테 말하면 뭐하나. 뭐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미안하네. 우리도 이렇게밖에 말 못해서. 그래도 자네가 내 딸 사랑하는 것만큼은 알고 있어. 엄마 아빠는 시댁이 마음에 안 들었지만 오로지 남편만을 보고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시련들이 지나가고 드디어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죠.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결혼식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음에 딱 든 건 아니었지만 오로지 남편만을 바라보고 하는 결혼인 만큼 정말 잘 살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날도 역시나 표정이 안 좋았죠. 하지만 참아냈습니다. 어차피 나와 남편이 결혼하는 거니까요. 양가 어머니 촛불 점등식에서도 제 친구들이 웅성거릴 정도로 시어머니 표정이 과간이더라고요. 전 신부 입장을 하느라 몰랐지만 당시 식에 참석했던 제 친구들이 기함을 하며 얘기해줬죠. 아니 너네 시엄마 진짜 장난 아니더라. 보통 아닐 것 같아. 결혼하고 괜찮아? 뭐 시집살이 같은 건 없고? 그때 표정 보니까 가관이 아니던데. 우리가 다 오싹했잖아. 무슨 아들이 어디 팔려가는 것처럼 얼마나 우울해하고 표정이 안 좋던지. 정말 난 신부 입장 하느라 못 봤지. 그랬구나. 참나 웃기다. 어머니 원래 아들 사랑이 유별나셔. 나한테 딱히 뭐라고 하시는 건 하나도 없어서 그건 괜찮아. 민망하다. 너희가 그렇게 얘기해서. 에휴, 할 말은 많지만 뭐 나중에 천천히 얘기할게. 친구들이 오히려 저렇게 얘기하니 민망하더라고요. 오히려 시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며느리로 낙인 찍힌 것 같아 민망도 했고요. 하지만 저희는 분가를 하고 살았기 때문에 딱히 시어머니와 마주칠 일이 없어서 결혼 전보다는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너무 걱정을 해서 그런지 한동안은 시어머니도 잠잠하셨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결혼한 지 보름도 되지 않아 회사 일을 끝내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것을 보고 전 기겁을 하고 말았죠. 결혼한 지 보름도 안 됐는데 저희 신혼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저희 집 신혼집 가구를
싹 새로 드렸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나고 어이가 없는지 말문이 막혔어요. 아마 제가 그날 회식으로 늦게 온다는 걸 알았던 시어머니가 미리 집에 들어가 그 짓을 해놓은 거죠. 정말 황당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어머님? 저희 집에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행패 부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결혼까지 한 마당에. 이게 영, 새며느리 취향이 아니란다. 그리고 어차피 너네 아직 법적으로 혼인신고도 안 한 법적 부부도 아니잖아. 뭐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어떻게... 아니 그럼 결혼을 왜 시키셨냐고요? 이렇게 질기게 괴롭히려고 하셨어요? 그래, 결혼은 했어도 어차피 지금 헤어지면 남남인데 안 그래? 헤어져!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단 말이야. 뭐라고요? 황당하네요. 도대체 어머님의 속셈이 뭔지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나요. 이젠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제 말이 끝나자 고개를 돌려보니 웬 여자 사람 한 명이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새 남편도 퇴근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집에 들어와 무슨 상황인지 사태 파악 중이었고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새 여자의 한마디에 집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어요. 저를 쳐다보다 시어머니에게 말을 건네는 그 여자의 말에 남편이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의 따귀를 갈겼어요. 엄마, 오늘 안 온다며 이 사람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어머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좀 당황스럽네요. 경은이 넌 가만히 있어. 엄마가 해결할게. 아니 그래. 다 모인 김에 잘 됐다. 내가 너한테 지없도록 소개받으라고 했던 여자가 이 여자야. 저것보다 훨씬 잘 배우고 곱고 얼굴도 예쁘고 얼마나 좋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엄마 소원 들어준단 핑계로 갈라서. 경은이는 네가 결혼을 했던 이혼을 했던 상관없단다. 어?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지 알잖아, 우리 아들. 제발, 어? 엄마? 그렇게 나한테 새로운 여자 소개해준다고 하더니 결국 당신은 내 엄마가 아니었지. 날 이용한 거였어. 어려서부터 묻고 싶던 말이었지. 당신 정말 내 엄마이긴 한 거야? 내가 모를 줄 알아?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은 뺨을 올려다 붙였고 시어머니는 남편의 뺨세례에 나뒹굴어졌어요. 전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남편을 말리려고 했지만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그 여자의 대화에 넋을 잃고야 말았죠.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에게도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정말 놀랍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라는 생각도 함께 말이에요.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어딜 때릴 데가 없어서 엄마 얼굴에 손을 대? 너 미쳤어? 엄마 괜찮아? 일어나봐, 어? 엄마? 엄마? 그래, 당신 딸이었어. 당신 딸을 내 아내로 둔갑시키고 당신 딸이랑 호의호식하려고 했지? 내가 그걸 모를 줄 알았어? 당신한테 딸이 있다고 한 건 알았어. 그래도 평생 나한테 잘해준 만큼 친엄마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네. 우연히 옛날에 아버지 안 계실 때 딸이라고 하면서 전화통화한 걸 들었지. 내 길을 의심했는데 사실이었다니. 그리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생각을 가지고 평생 기다리고 있었다니 진짜 끔찍하다. 당신은 한 번도 내 엄마인 적이 없었어. 알아? 기막혀. 아니, 내 말 좀 들어봐.
너 한 번도 내 아들로 생각 안 한 적 없어, 어? 그냥 네가 너무 좋아서 내 딸이면 같이 어울리겠다 싶었어. 그럼 다 좋은 거잖아.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딸도 좋고 그럼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건데 내 말이 틀리니? 우리 경은이 불쌍한 애야. 내가 걷어주지도 못하고 이제 와서 엄마 노릇 좀 한다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어? 어디 저런 애를 데리고 와서 내 계획을 망쳤다고? 너랑 우리 딸이랑 결혼을 했어야 내 계획이 완벽한 건데 그럼 모두 다 해피엔딩이라고? 너도 나쁠 거 없잖아. 안 그러니? 솔직히 피가 섞인 것도 아니고 그들을 행복해질 수 있는 건데. 아, 소름 돋아. 우리 아빠랑 재혼하고 뒤에선 그렇게 자기 딸을 챙겼겠다. 그리고 그 딸을 내 아내를 둔갑시켜 며느리 행세시키며 딸로 또 같이 살려고 했겠지. 설마 했어. 자꾸 나보고 만나보라고 할 때 당신 딸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 처음에 사진 내밀었을 때도 당신이랑 똑 닮아서 설마 아니겠지 했다고. 그런데 결국은 맞았구나. 아, 진짜 원망스럽다. 나한테만큼은 진심일 거라고 생각했다고. 근데 결국은 당신은 당신 입속만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거야. 나 가만 안 있어. 남편의 말을 듣고 기겁을 했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남편의 친어머니가 아니더라고요. 어렸을 적 아버님과 재혼한 새어머니였죠. 그리고 그 새어머니에겐 딸이 하나 있었고 딸을 그냥 놔두고 새 시집을 온 거였어요. 그리고 피가 안 섞인 남편과 그 딸을 결혼시키려고 했던 거고요.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겠거니 했지만 중간에 제가 나타나자 시어머니는 그렇게 저에게 노발대발 하셨던 겁니다. 이제서야 모든 퍼즐이 척척 맞춰지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나고 어이가 없던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친딸은 예전에 만난 남자와 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아이였고 사실혼이었기에 따로 호적상에 등재되진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을 못 잊어 아버님과 결혼을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 딸아이를 어떻게 하면 본인 옆에 둘 수 있을까 생각을 한 것이었고요. 그러면서 저를 떼어내려고 안간힘을 쓰다 결국 포기했다가 다시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이제 와서 절 또 내쫓으려 한 거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그런 생각에 소름이 끼치도록 무서웠습니다. 평생을 아들이 아니라 자기의 딸의 남편감으로 봤다는 사실이 소름이 돋더라고요. 시어머니 남편에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아주 납작 엎드려서 말이에요.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저 역시도 평생을 기만당했다고 생각하면 쉽게 용서될 것 같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엄마라고 믿었던 사람이 평생을 큰 그림 속에 날 대했다니. 이 사실을 알고 저렇게 밝기만 한 남편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파졌습니다. 미안해, 미안, 나 좀 용서해라. 내가 너한테 그동안 얼마나 잘했니? 그저 너한테 바라는 건 내가 점 찍어주는 짝, 이것만 바랬어. 내가 그동안 너한테 왜 그렇게 잘했는데 이제 와서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남의 자식 키우기 쉬웠는 줄 알아? 내 새끼처럼 키우기 쉬웠는 줄 아냐고. 그저 내 딸을 잘 걷어줄 사람이니까 참고 잘한 거야, 알아? 아, 그래. 당신의 인성이지 그게. 오로지 지 가족밖에 모르는 당신한테 나랑 아버진 가족이 아니라 그저 당신과 당신 딸의 물주일 뿐이었어. 이대로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다신 아버지랑 나 볼 생각도 마. 알았어요?
그리고 너도 염치 없게 너네 엄마한테 빌붙어서 나한테 시집 오려고 했다는 거 꿈깨. 알겠어? 그 엄마의 그 딸이라더니 어디서 감히 나를 속여? 뭐야? 너 말 다 했어? 엄마가 오냐오냐 키워주니 눈에 뵈는 게 없지? 나도 너 싫어. 알아? 그냥 엄마가 호의호식하게 해준다고 하니까 혹했던 거야. 알아? 고아 새끼 걷어줬으면 고마워해야지. 이게 어디서 주제도 모르고 나대?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자랐던 거 우리 엄마 때문이지. 안 그래? 엄마 뺏어가서 살았으면 엄마 말이나 잘 들어야지. 어디서 이게 엄마한테 눈을 부라리고 대들어? 아, 나도 너 싫어. 나보다 나이도 많고 혼인신고도 안 했지만 결혼한 건 사실이고. 알아? 너 뭐라고 했니? 뭐? 주제도 모르고 나대? 고아 새끼? 넌 나한테 좀 맞자. 어디서 주제 파악도 못하게 나대 아주. 너 같은 애한텐 매가 약이지. 말도 필요 없어. 어떻게 자랐길래 인성이 이렇게 개차반이야? 일로 와. 아주 얼굴 박살 내줄게. 정 그 여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뺨따기를 날렸어요. 남편에게 막말을 하는 저 주둥이를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남편은 저희를 뜯어말리고 곧장 시댁으로 가 아버님께 이 사실을 다 얘기를 했어요. 시아버지도 이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으셔서 놀랐죠. 그리고 그동안 시어머니가 쓴 아버님 명의로 된 통장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돈이 다 저 여자에게 새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셨고요. 모든 걸 아시게 된 아버님은 크게 노여워하시며 본인의 변호사를 찾아 집에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걸 정리하려고 말이죠. 아, 이렇게 내 뒤통수를 쳐? 자식이 있었어? 그래놓고 나한테 아무렇지 않은 척 천사의 얼굴을 하고 날기만 해? 진작 얘기했다면 지원해줬을 텐데. 어리석은 인간 같으니라고. 그리고 그 여자랑 내 아들이랑 이어붙이려고 해? 용서 못해. 용서 못한다고. 저도 용서 못해요. 내 인생 이렇게 휘두르려고 그동안 날 키웠다는 거 끔찍해요, 아버지. 정말 황당하고요. 미안하다. 내가 여자 보는 눈이 없었어. 그저 너 하나 잘 걷어주길 바랬던 것 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이고 참. 시아버님은 이 모든 걸 아시고 시어머니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그리고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였죠. 그동안 아버님 명의로 쓴 본인 딸 자식 교육비와 모든 걸 속였다는 거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말이에요.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어머니 때문에 법정 공방은 길어졌어요. 그 법정 공방을 진행하면서도 시어머니는 아버님께 매달리면서 뻔뻔하게 인정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저 본인은 남의 자식을 어려서부터 거둬준 아주 선량한 여자 코스프레를 하더라고요. 속은 시커멓게 가지고 있었으면서요. 여보, 내가 잘했잖아요. 우리 아들처럼 항상, 네?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요. 나 진짜 당신이랑 아들한테 진심이었어요. 당신은 날 기만했어. 그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무서운 짓을 저지르려고 했었고, 이번에 이런 일을 몰랐다면 정말로 당신 딸은 내 며느리가 됐겠지. 우리 아들은 당신 사이가 되고, 끔찍해. 용서는 없어. 깔끔히 이혼하고 위자료 내놔. 아, 내가 왜? 내가 그동안 이 집안에 희생한 게 얼만데? 절대 못해. 당신이 나한테 위자료 줘야지. 안 그래? 그래. 그렇게 계속 뻔뻔하게 나와봐 어디 한번. 내가 더 당신을 용서 못하게 말이야. 이 소름 돋는 여편네야. 소름?
당신 진짜 소름이라고 했어? 나 이대로 못 물러나, 알겠어? 당신 홀딱 벗겨 먹을 거니까 그리 알아.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당신 아들 비 맞추기가 어디 쉬웠는 줄 알아? 사이 생각 안 했으면 이럴 일도 없었어, 알아? 아우, 기막혀 정말. 결국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법원에선 아버님 손을 들어주었고 시어머니는 막대한 위자료와 함께 이혼을 당하셨습니다. 추후 재산 분할을 다시 신청하려 법원으로 소송을 걸었지만 사실상 아버님 재산은 거의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게 많았기 때문에 분할할 것이 없었죠. 그야말로 시어머니는 알거지로 쫓겨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저랑 남편은 바로 혼인신고를 진행했어요. 이번 일로 남편은 크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 상처를 치유하기까지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중간에서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뭐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남편이었기에 다시 웃으면서 지내도록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소문에 알거지로 쫓겨난 시어머니는 빌라촌 같은데 월세를 얻어 딸과 둘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평생을 아버님 돈을 쓰며 살아온 시어머니는 돈 벌 줄을 몰랐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딸도 마찬가지로 자기 엄마가 막상 돈을 대주지 않자 오히려 귀찮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참 인성들이 대단한 인간들이었죠. 이런 일을 겪고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나마 이렇게 해결이 됐다는 것이 지금은 너무 행복하고요. 절 마음에 안 들어했던 시어머니가 없어지고 나니 삶이 참 편안해졌거든요. 그리고 남편 또한 이제 완전한 자기 편이 생긴 것 같아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안쓰럽게 자란 남편을 이제서야 이해하게 된 것도 지금은 너무 미안한 마음뿐이에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남편을 더 챙기려 노력하고 있어요. 어쨌든 끝끝내 절 미워한 시어머니에게 맞서 절 포기하지 않고 지켜줬으니까 말이에요. 저런 일이 일어난 지 몇 년이 흘렀지만 지금 생각해봐도 참 황당하네요. 가까운 사람의 배신이니까요. 쓰다 보니 참 지난 일이라 그런지 웃음도 나네요. 여러분들도 평안한 일만 생기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4개월 차 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결혼 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얼마 전에 시모와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새롭게 바뀐 생활에 적응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모가 갑자기 양손에 큰 짐가방을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주말 아침에 갑자기 오셔서 많이 당황스러웠고 잠에서 깬 남편은 시모에게 무슨 일 때문에 오신 거냐고 여쭤보자 시모는 저와 단둘이 할 말이 있다면서 따로 대화하길 원한다고 남편에게 짐가방을 건네주었어요. 그렇게 시모와 함께 방으로 들어간 뒤 어색한 분위기와 왜 오셨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던 저는 조심스럽게 먼저 여쭤보게 되었고 그런 저를 빤히 쳐다보시던 시모가 뱉은 한마디는 저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 왔으면 그에 따른 법도를 배워야 한다면서 한두 달 정도는 저희 신혼집에서 함께 생활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모의 한마디에 저는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었죠. 제 의견은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시모는 앞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배우라면서 저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며
저녁거리부터 시작하겠다는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시모가 먼저 방문을 나서자마자 초인종이 울렸고 식재료 배달이 왔다는 말과 함께 시모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쉴 새 없이 식재료가 들어왔고 남편도 당황했는지 무슨 상황이냐고 여쭤보자 시모는 지켜보면 다 알게 될 거라면서 저에게 현관문 앞에 있는 재료들을 전부 주방으로 옮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일단 시키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지만 기분이 별로 좋진 않았어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 채 돌발 행동을 하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당황스러워 어리바리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신 시모는 정신 똑바로 안 차리냐고 저에게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너 정신 안 차릴래? 귀가 먹은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행동이 금뜬 거야?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항상 긴장해야 된다는 거 몰라? 엄마, 갑자기 아침부터 오셔서는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많은 식재료는 또 뭐고요? 상의 한마디도 없이 무작정 짐 싸서 오시면 어떡해요? 이제 막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됐는데 당연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하지 않겠니? 그래서 시간 내서 온 거니까 좋게 받아들이거라. 뭐하고 있어? 퍼뜩 움직여. 이제 막 결혼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던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일단 시모가 시키는 대로 움직였어요. 남편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지만 남편도 많이 당황스러웠는지 난처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일단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시모가 시키는 대로 묵묵히 일을 진행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움직이다 보니 많이 긴장을 했는지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남편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지켜만 보고 있었고 그렇게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시키는 대로 빠르게 움직이지 않아서 그런 건지 저에게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칭찬 한마디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욕만 얻어먹다 보니 저도 모르게 움츠려 들게 되었고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시댁 집안의 법도를 따라야 한다는데 그게 음식 만드는 거와 무슨 상관인지 알 수 없었던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시모에게 궁금한 점에 대해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한숨을 쉬더니 저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 우리 집에 인사 올 때 기억 안 나니? 워낙 긴장해서 까먹었나 본데. 너 위로 첫째, 둘째 며느리도 나한테 전부 음식 배웠다. 전에 알고 있던 음식들 전부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무조건 셰미가 시키는 대로 따라야 할 거다. 설 전에 며느리로 들어왔다면 첫째, 둘째 며느리한테 전부 배웠을 텐데 걔들이 요즘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 내가 직접 나서는 게 좋을 것 같아 짐 싸서 오게 된 거다. 그리고 그것뿐인 줄 아니? 앞으로 매주 주말마다 우리 집에서 모이게 될 텐데 너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 아니니? 최대한 짧은 기간에 기본적인 것들만 가르치고 돌아갈 테니까 그때까지 몸에 익혀두고 까먹지 말아야 한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이번 명절에 상당히 많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될 텐데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살이 되면 안 되잖아. 막내 며느리가 한 음식이 형편이 없네.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내가 고생하게 생겼다는 그런 신경 거슬리는 말이 들려오기라도 한다면 나는 그땐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다. 첫째, 둘째 며느리는 눈물 쏙 빠지게 배웠어. 너는 그래도 막내 며느리니까 그나마 좋게 봐주고 있는 거야. 엄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왜 이렇게 생각 없이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분이 얼마나 안 좋은 줄 아세요? 모처럼 저희 둘이 쉴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엄마 때문에 전부 다 망쳤잖아요. 이런 거 전부 다 필요 없으니까 다시 가져가시고 그만 댁으로 들어가세요. 엄마가 이럴수록 집안 분위기만 망치고 저희 둘 사이에 안 좋은 감정만 싹트게 된다고요. 미리 연락이라도 좀 주시던가요. 지금은 형수님들이 엄마 성격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해서 이혼하겠다는 말이 쏙 들어가긴 했지만 최근까지만 해도 집안이 한바탕 뒤집어졌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우리 집안에 법도가 어디 있어요? 그건 전부 엄마가 정하신 기준이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모든 걸 완벽하게 만들어 갈 수가 있겠어요? 실수도 하고 어느 정도 굴곡이 있어야 삶의 재미를 느끼는 거지. 엄마가 정해두신 틀에 박혀서 나오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인생이에요? 오신 김에 식사나 같이 하시고 그만 들어가세요. 저희 결혼한 지 아직 한 달도 안 됐어요. 엄마는 제 부탁을 안 들어주실 거예요? 왜 네가 설치고 그래? 내가 며느리를 가르치는 이유가 뭔지 모르는 거야? 배울 수 있는 건 최대한 배워놔야 앞으로가 편해지는 거라고. 쓸데없는 말 할 거면 너는 그만 방으로 들어가라. 엄마 성격 아직까지 파악 못했어? 한번 하겠다고 하면 끝까지 가는 거 몰라? 이미 상황은 저질러졌고 엄마는 막내 며느리를 가르칠 거다. 그리고 너는 칼질을 어떻게 배운 거야? 누가 야채를 이렇게 썰라고 했어? 내가 방금도 보여줬잖아. 며칠 만에 칼질이 좋아지는 건 바라지도 않지만 최대한 신경 써서 칼질을 해야 나중에 다치지 않고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라고. 기초가 항상 중요한 거니까 쉬지 않고 연습하도록 해라. 시모는 저에게 더욱더 강하게 일을 시켰고 그렇게 시모에게 한참 동안 시달린 저는 완전 녹초가 되어버린 상태로 침대에 누울 수 있었습니다. 냉장고에 가득 쌓여있는 음식들은 또 어떻게 처분해야 될지 몰라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제 옆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던 남편 보고 잠깐 나와보라면서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남편은 크게 한숨을 한번 내쉬더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는 순간 시모의 행동에 또다시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남편은 화를 내고 말았어요. 지금 이 많은 걸 가지고 어디를 가신다고요? 엄마, 그냥 짐이나 챙겨서 다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그만 좀 하세요. 아들이 불편하다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니? 아직 해야 될 일이 산더미인데 저녁이니까 차도 안 막히고 후딱 다녀올 수 있잖아. 아까도 설명했는데 왜 자꾸 입 아프게 했던 말을 또 하게 만들어? 나도 힘드니까 서둘러 갔다 오도록 하자. 예, 너는 나 없는 동안 내가 앞으로 지내야 되는 작은 방 좀 정리 좀 제대로 해놓고 있어라. 그리고 너는 여기 있는 쇼핑백 전부 차에다 싣고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 동네 사람들 중에 우리 집안이랑 인연이 깊은 분들한테 나눠드리려고 만든 거니까 음식물이 흐르기라도 하면 안 주는 것만도 못하니 최대한 조심해서 차 트렁크에 실으면 될 거다. 엄마 입 아프게 하지 말고 서둘러 후딱 다녀오자. 시모는 아침부터 만들었던 음식들을 전부 다 꺼내서 쇼핑백에 한가득 담으셨어요. 남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화만 삭히고 있었죠. 그렇게 남편은 시모가 시키는 대로 음식이 가득 담긴 쇼핑백을 들고 집을 나섰고 시모는 금방 다녀온다며 집 정리 좀 잘하고 있으라는 한마디 하신 뒤 서둘러 나가셨어요. 그렇게 남편과 시모는 시댁으로 향했고
저는 이미 녹초가 되어버린 상황이라 침대에 누워 잠깐 동안 힘든 몸을 회복시킨 뒤 집 정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없이 잠에 취해 있는데 누군가 저를 흔들어 깨우고 있었어요.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힘겹게 눈을 떴는데 제 앞에 시모가 화를 내고 계셨습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고 결국 한마디 듣게 되었죠. 너, 내가 나간 뒤로 지금까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퍼즐로 차고 있었니? 집안 꼴이 이게 뭐야? 나 없는 동안 집안 청소 깔끔하게 해놓으라고 하지 않았어? 어머님, 그게 있잖아요. 온몸이 쑤셔서 잠깐 눈 좀 붙인다는 게 저도 모르게 그만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아요. 지금 서둘러서 집안 정리할 테니까 들어가 쉬세요. 평소에 얼마나 게을렀으면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흔들어 깨워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당장 일어나지 못해? 싱크대에 쌓여있는 설거지 후딱 해치워라. 아유, 그냥 좀 놔두세요.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해요? 설거지야 제가 하면 되는 거잖아요. 다음날 뭘 하시려고 다시 오시겠다고 고집 부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내일 잠깐 어딜 다녀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도 오늘은 그만하시고 방으로 들어가 쉬세요. 이러다 정말 사람 잡겠어요. 어디 갈 생각은 당분간 안 하는 게 좋을 거다. 너희들이 계속 고집 부리면 그만큼 나는 이 집에 더 오래 머물 생각이다. 그러니 잘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어머님, 혹시 제가 실수라도 한 게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적응이 안 돼서 많이 힘들어요. 내일 저희랑 같이 바람 쐬러 잠깐 다녀오시는 게 어떻겠어요? 너는 참 삶이 한가해서 좋겠다. 내가 지금 여기 놀러 온 줄 아니? 네가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가르치려고 온 건데 내 앞에서 놀러 가자는 말이 나와? 사회생활 안 해본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렇게 눈치가 없는 거야? 잔말 말고 가서 빨리 정리하고 들어가 쉬어라. 내일 할 일이 많다. 시모는 저를 보며 한심하다는 듯한 눈빛을 보내셨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사이 남편은 시모의 팔을 잡고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다시 안 좋은 대화가 이어졌고 결혼 초부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 막막하기만 했었습니다. 남편과 시모는 한바탕 난리를 쳤지만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남편은 시모의 방에서 나와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도 설거지를 모두 끝낸 뒤 집 정리를 대충 하고 방으로 들어가 겨우 쉴 수 있었죠. 남편은 시모가 한번 고집 부리면 절대 꺾을 수 없다면서 과거에도 첫째, 둘째 아주버님이 결혼했을 때 똑같이 했었다며 저한테까지 이럴 줄 몰랐다면서 미안해하고 있었어요. 어차피 시모와 피해갈 수 없다면 차라리 부딪히고 최대한 빨리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좋을 거라 판단해. 시모가 시키는 건 하루라도 빨리 배운 뒤 댁으로 돌아가시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시모의 말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1년같이 길게 느껴졌지만 최대한 좋게 모든 걸 해결하려 했고 상처되는 말도 들으면서 눈물까지 흘린 적도 있었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루 이틀 버티다 보니 어느새 저도 적응이 되었는지 시모가 눈빛만 보내셔도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앞으로 있게 될 엄청난 사건이 저에게 상당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 주었고
시모 또한 되돌릴 수 없는 행동을 저지르셨기 때문에 땅을 치며 눈물로 용서를 구하셨지만 제자리로 돌아오실 수 없었습니다. 시모와 함께 생활을 한 지 2달 정도 되었을 때 저희 집에 가족 전체가 모이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집들이를 한 적이 없어서 시모의 부름에 첫째, 둘째 형님 내외와 시부까지 저희 집에 오셔서 시모가 시키는 대로 만든 음식들을 함께 먹으면서 나쁘지 않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길래 잠깐 베란다로 나가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는 식당 일을 하셔서 가끔씩 반찬들을 만들어 주시는데 오늘 집들이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셔서 그런지 음식들을 가지고 오셨다며 잠깐 내려와서 받아가라고 하시길래 저는 남편한테 대충 상황을 설명한 뒤 서둘러 밖에서 기다리시는 엄마한테 달려갔습니다. 그때 남편은 급한 업무 중이라 통화를 할 수밖에 없었죠. 엄마는 양손 가득 많은 음식들을 무리하게 준비해 오셨어요. 너무 죄송스러웠고 감사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려 하는데 저에게 음식을 건네주신 엄마 손을 본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손가락에 피가 흐르고 있길래 어떻게 된 거냐고 여쭤보니 물을 써시다가 칼이 묻어졌는지 손을 베었다며 아무렇지도 않다고 손을 감추셨지만 상처가 심해 보여 엄마를 모시고 약국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후시딘과 반창고를 사서 상처난 부위를 치료해 드렸지만 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집에 아빠가 기다린다며 서둘러 가봐야 한다고 나중에 다시 연락하자는 말을 끝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엄마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본 뒤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고 현관문을 열며 들어온 저를 바라보신 시모가 술이 들어가서 기분이 좋으셨는지 저를 보며 웃어 주셨어요. 그리고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보시길래 양손에 들려있던 음식을 보여주면서 엄마가 잠시 다녀가셨다며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신 시모는 제 손에 들려있던 영수증을 빼서 살펴보셨고 후시딘과 반창고를 왜 샀냐고 물어보셔서 저희 엄마 손가락이 다쳐서 치료해 드렸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제 두 눈이 번쩍 거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야가 하얗게 변해진 상태에서 비틀거리고 있는데 또다시 반대쪽 뺨이 얼얼할 정도로 시모의 손이 제 얼굴로 향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시모에게 뺨을 2대나 허용하게 되었고 시끌벅적하던 식구들도 시모의 돌발 행동에 놀랐는지 정적이 흐르게 되었죠. 저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시모를 바라보고 있는데 시모의 한마디는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저 또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가 뭔데? 내 아들 카드를 사용하는 거야? 결혼식 올리기 전에 일까지 그만둬서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감히 내 아들 카드로 사돈한테 후시딘을 사줘? 어머님, 이 카드는요. 저희가 같이 사용하는 카드예요. 그리고 일을 그만둔 건 좀 더 괜찮은 조건이 들어와서 회사를 옮기게 된 거였고요. 아무리 그래도 제 얼굴에 손을 올리신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당장 사과하세요. 제가 어머님한테 맞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카드는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하는 카드라고요. 저희 엄마도 제 얼굴에 손 한 번 올린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어머님이 저에게 손을 올릴 수가 있으세요? 당장 사과하시라니까요. 내가 왜 너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 건데? 어찌됐든 허락 없이 네가 임의대로 카드를 사용한 건 맞잖아.
당장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지금 큰 소리야? 하여간 요즘 애들은 이게 문제야. 자기들이 먼저 잘못을 해놓고 왜 인정을 안 하는 거지? 더는 말로 해선 안 되겠다. 너 오늘 나한테 좀 맞자. 어머님, 오늘 많이 취하셨다. 이제 그만 들어가 누우셔야 될 것 같아요. 동서도 음식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서둘러 방에 들어가 쉬고 있어. 나머지는 우리가 정리할 테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둘째 동서, 오늘 집들이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으니까 먼저 상 좀 치워주고 있어. 당신은 아직까지도 그 성격 못 버린 거야? 당신만 없어도 우리 집안 식구들은 평화롭게 잘 지낼 수 있을 텐데 사람이 날이 가면 갈수록 성격이 왜 그 모양이야?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사돈댁이 자식 교육 하나 제대로 못 시켜서 그동안 가르치느라 얼마나 해먹었는지 알아? 다 큰애들 뭘 가르칠 게 있다고. 초장부터 막내 며느리 길을 죽이려는 건데 당신 때문에 막내 며느리가 대수랑 이혼이라도 하면 좋겠어? 아휴, 두 분 다 이제 그만하세요. 좋은 날 서로 얼굴 붉히면서 혼낼 수는 없잖아요. 엄마도 빨리 방으로 들어가세요. 기분 좋게 와서 다 망쳐버렸네. 시모는 시부와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기 시작했고 가족들이 시모를 말려도 통제가 되지 않자 아주머님들은 시모를 방으로 강제로 모시고 들어갔어요. 형님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를 위로해 주면서 괜찮냐고 물어봤지만 이미 상처를 크게 받아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다는 말을 하게 됐어요. 한번 안 좋아진 분위기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었는데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남편이 야근을 끝내고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는 일이 워낙 들쑥날쑥해서 갑자기 잡히게 된 야근을 빼지 못했었고 집들이 하는 날 남편이 옆에 없어서 많이 힘들었었는데 뒤늦게 남편이 들어오자 그동안 참았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폭풍 눈물을 쏟아내게 되었고 제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당황한 남편은 어떻게 된 거냐고 형님들한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든 상황을 알게 된 남편은 문을 막고 있던 아주버님한테 다가가더니 비켜달라고 얘기하자 아주버님은 상황을 크게 만들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이미 남편은 이성을 잃어버린 듯 보였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충격적인 일들이 펼쳐졌으니 얼마나 화가 많이 났겠어요. 결국 아주버님은 문 앞에서 비켜주었고 문을 열라고 두드리던 시모가 방문을 박차며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화를 내셨습니다. 아들아,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 당장 뺏어라. 돈 쓰는 씀씀이가 조만간 집안 말아먹게 생겼다. 너는 어떻게 여자를 데려와도 저딴 여자를 색식감으로 데려온 거니? 쟤는 아무리 뜯어 고치려 해도 절대 바로잡을 수 없는 애라 하루라도 빨리 갈라서는 게 좋을 것 같다. 예의 바르고 경제적으로도 뛰어난 그런 여자를 다시 고르는 게 어떻겠니? 너 엄마 말 안 들었다간 땅을 치고 후회한다. 말 나온 김에 내일 당장 서류에 도장 찍으러 가자. 제발 정도껏 하세요. 술을 드시려면 곱게 드시던가요. 엄마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셨는지 알아요? 이 사람 뱃속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고요. 어머, 뭐라고요? 동서, 그 말이 사실이야?
그래서 아까부터 배를 만지고 있었던 거야? 어머님, 막내 동서가 임신을 했다는데 말 못 들으셨어요? 그래서 나보고 뭐 어쩌라는 건데. 뱃속에 아이가 생겼으니까 나보고 무릎이라도 꿇으라는 거니? 당장 내 앞에서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누군데? 어머님, 저 아직 결혼한 지 몇 달밖에 안 됐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도 못했는데 어머님 비위 맞추느라 정말 힘들었다고요. 그래도 저 딴에는 최대한 잘 보이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이 사람 카드로 저희 엄마 7,000원짜리 약 좀 사드린 게 그게 뺨을 맞을 정도로 잘못한 거예요? 오늘 집들이 한다는 말 들으시고 저희 엄마가 저 음식을 양손 가득 싸가지고 오셨어요. 손가락에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데도 음식 식을까봐 엄마는 손이 아픈지도 모르시고 이 늦은 시간에 들고 오셨다고요. 그럼 딸인 제가 후지진이랑 반창고 정도는 사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카드는 저희가 같이 생활하는데 쓰는 카드고요. 생활비는 반반 부담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상황을 듣지도 않으시고 무턱대고 손부터 올리시는 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오늘 일은 분명히 책임지셔야 할 거예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모는 주방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엄마가 싸주신 음식들을 전부 바닥으로 던져버렸어요. 저희 엄마 음식 솜씨는 형편이 없다면서 반찬통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저에게 더 큰 상처를 주려고 시모는 해선 안 될 행동을 계속해서 저질렀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은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서류 하나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시모 얼굴에 던져버리면서 사인하라며 화를 냈습니다. 시모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들어 확인을 하시더니 갑자기 손을 부르르 떨기 시작하셨고 아무 말 없이 남편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 얼굴로 절대 받아줄 수 없다면서 들고 계신 서류를 다시 남편의 얼굴에 던졌는데 바닥에 떨어진 서류는 신체 포기 각서였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이라 집안 전체가 경악을 하게 되었고 서류에는 시모의 사인과 지장이 찍혀져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시모가 사채업자한테 빌린 돈이 2억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남편은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린 이유를 왜 그동안 숨기고 있었냐고 더 이상 시모를 부모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자식과의 혈연을 끊겠다면서 사채업자가 저희 집 앞에까지 찾아왔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소름이 돋았고 앞으로의 안전까지 보장할 수 없을 거라는 말에 시부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서 다시 확인을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이 무슨 돈이 필요하다고 2억씩이나 사채를 끌어쓴 거야? 지금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리면 원금보다 이자가 더 높아진다는 거 몰라? 당장 사실대로 말하지 못해? 이 돈 어디에다 썼는지 하나도 숨김없이 전부 얘기해야 될 거야. 빨리 대답하라고. 나는 말 못해. 내 개인 사생활을 왜 당신한테 말을 해야 되는 건데?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그만 물어봐. 너무 피곤해서 방에 들어가 쉬어야 되겠어. 엄마가 말을 안 하실 것 같아. 저를 찾아온 사채업자한테 물어보니까 엄마가 끌어다 쓴 돈이 다른 남자한테 들어갔다던데요. 그리고 이 사진을 어떻게 설명할 거죠? 엄마는 그 나이 먹고 이런 짓을 하고 싶어요? 아버지, 이거 한번 보세요. 엄마 옆에 있는 이 남자, 나이 먹은 사람들 살살 꼬드겨서
등쳐먹는 동네에서 유명한 제비래요. 지금 저 사람 찾고 있는데 벌써 눈치챘는지 몸을 숨기고 있어서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엄마한테 너무 실망했고 더 이상 엄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당장 저희 집에서 나가세요. 그리고 2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저희는 엄마가 찾지 못하는 곳으로 사라질 거라고요. 시부는 충격적인 사실에 털썩 주저앉았고 시모는 그제서야 시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사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남편은 저에게 시모와 있었던 일들에 대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길래 법적인 절차를 밟을 거라며 저에게 손을 올린 행동에 대해 소송을 걸었어요. 시모의 행동에 대해서는 형님들이 증인이 되어주기로 합의가 된 상황이죠. 시부는 자식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없다면서 시모와 이혼을 선택했고 아주버님들 또한 그날 이후 시모와 완전히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서야 깨달았지만 결과는 좋아질 수 없었어요. 임신한 제 몸에 손을 댄 것부터가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었으니까요. 이 사실을 부모님께서도 전부 알게 되셨고 엄마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셔선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치셨습니다. 경찰분들이 겨우 말려서 상황이 진정이 될 수 있었지만 가족들은 아무도 시모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모는 법적인 처벌을 받기 위해 소송 절차를 진행 중이고 저희 부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계시지만 그 모습 또한 가식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일단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중이에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게 너무 황당할 뿐입니다. 시모가 저지른 모든 일들에 대해 시댁 식구들 또한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혼자서 모든 걸 헤쳐나가야 되겠죠. 이자는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이에요. 저희 가족에게 피해가 올까봐 변호사와 상의 중에 있고 남편은 시모가 접근하지 못하게 철벽 봉쇄를 하고 있어요. 2번 다시는 시모와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있게 될 제 인생이 조금은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